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결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3일 현재 시각은 3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코드번호 066570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LG전자를 간간히 좀 올려드렸었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자주 올려드리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하반기 연말이었죠. 연말쯤에 내년 1분기부터 최고 기대주는 제 생각에는 아마 LG전자가 되지 않을까. 2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날짜를 보면 12월 23일 연말부터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 12월 23일, 24일. 그리고 뭐 LG전자를 간간히 뭐 브리핑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좀 템포를 좀 조절하고 있었던 판국에 갑자기 저 급락이 나와가지고 최고 매출에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쯤이었습니다. 이때쯤. 자, 떨어진 요인들하고 상승한 요인들 좀 살펴보고, 제가 이제 12월 말쯤에 말씀을 드렸던, 이번 연도 1분기죠. 1분기의 최고의 탑픽이 뭔가. 그게 저는 이제 LG전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관심이 조회수가 좀 안 나오면 잘 올라가는 그런,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 중에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좀 계셨다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줏대가 없어. 주식은 진짜 고집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집으로 해도 자기가 맞다 싶으면 일단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근데 너무 이제 리스크를 관리를 어떻게 하냐의 싸움인 건데 몰빵을 너무 하고 대응을 어떻게 잡을지 그런 관점이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거든요. 테크닉이 없으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저는 LG전자를 고집으로 계속 이제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요인들, 좋은 요인들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LG전자가 일단 재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재무 구조를 떠나서 일단은 매출액을 보자고요. 자, 매출액이 당기 순이익의 지배주 순이익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당기 순이익에서 지배주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1분기, 2분기 때, 그리고 3분기 때는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단기 순이익에서 지배주 순이익이 낮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얘네들이 자회사가 연결회사가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이란 말이죠. 근데 2분기, 3분기 때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의 흐름이 어땠냐? 중국의 뭐 LED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적자가 난다 해가지고 쭉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쭉 떨어졌었어요. 약간 이런 적자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반기부터는 좀 반전 흐름들이 좀 나타납니다. 요인들이 중국의 추격이 좀 무섭긴 하지만 이제 바닥을 통과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좀 실적이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바닥을 찍었다. 약간 이런 전망으로 주가가 그거 치고는 이제 싸다. 저평가가 좀 디스카운트가 좀 되고 있었는데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할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할인되고 있던 요인들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 말은 즉슨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연결 실적으로 LG전자가 적어도 이제 적자는 안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LG전자는 주가에 반영된 건 미미했단 말이죠. 연말까지는 해도 미미했었단 말이죠. 자, 더군다나 이제 LG 이노텍도 연결 실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LG 이노텍은 지금 아직까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전자는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지. L전자는 여기 이제 뭐 반등 흐름들 나와줘가지고 좀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전자 치면은 L전자 이제 여기 반등 좀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 반등 좀 나온 그런 흐름들. 차트 잘 보시면은 L전자는 좀 흡사한 게 템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반등 나온 거거든. LG 이노텍도 연결 회사로 반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도 실적이 그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진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니었거든요. 나쁜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매출 자체가 나쁜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메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애플 막 그런 데도 이제 매출에 또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상 최고치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LG 이노텍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툭 까놓고 지금 고점인데, 고점이라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샀던 게 아니고서야 여기서 좀 지지 구간들을 안 빠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머리 어깨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하더라도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전략이 아니고서야 지금 들어가기에는 리스크를 좀 감내를 하고 기대 수익률 대비해 가지고 좀 이제 리스크를 따지고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효율적이냐? 그러면 LG 이노텍이랑 LG 디스플레이랑 실적을 반영을 시키는 게 지금까지 좀 적자가 나가지고 지배주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반영을 못하고 있었던 게 얘네들이 확대가 되면 어떡할까? 더군다나 매출액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예상을 했던 것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주춤했단 말이에요. 주춤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 거예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나가지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투가 보니까 약 8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2분기보다 4분기가 더 안 좋네.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야 그러면은 뭐 이번 4분기도 별 보잘것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 확정치는 발표를 안 했죠. 연계 실적이 발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연계 실적이 발표가 안 됐는데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이 실적이 좀 잘 나와준 상태에서 연계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단기 순이익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기 순이익이 더 여기에서 전장 산업에 대한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던 실적들. 전장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 쪽은 좀 이제 부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적자는 좀 안 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다 할 좀, 우와, 박수 쳐줄 막 그런 실적은 좀 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지금 다른 거 우리 적자가 나고 있었던 산업이 뭐가 있었죠? 핸드폰 산업이 있었잖아요. 핸드폰 산업을 철수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 적자를 다 해소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적자가 축소가 되지 않는다. 근데 전장 산업에 핸드폰 산업을 철수를 하고 전장 산업으로 들어갔는데 전장 산업의 실적이 좀 잘 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LG하고 마그나랑 LG 마그나 파워솔루션 파워트레인인가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그 전장 산업에 진출을 이제 선언을 해서 합작 법인을 해서 애플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너네 애플카 CMO 야 현대차랑 뭐 토요타랑 뭐 다 전기차 안 만들어준다 그러잖아. 니네 이름으로 안 만들어준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가능해. LG랑 마그나랑 손을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니네가 원하는 거 다 공급해 줄 수 있고 니네가 CMO 원하고 완성차 원하면 우리가 다 만들어 줄 수 있어. 러브콜을 계속 보낸단 말이죠. 근데 애플이 조만간 뭐 이제 LG 전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달에 뭐 협상을 좀 했다더라라는 소문이 뉴스가 착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전장 산업까지 플러스가 된다? 지배주 순이익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이랑 전장 산업까지 플러스가 된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구나. 증시는 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실적이 별 볼 일 없는 것 중에서 적자가 나다가 흑자가 되는 게 반영이 되는 게 더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올 1분기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도 조금 이제 들어와 줄 수가 있는 섹터가 좀 주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살짝 애플카 하면은 또 애플카 LG노텍 애플카 LG노텍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좀 부각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장기 평선들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조정을 받을 것인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숨고르기가 나와줄 수는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반드시 파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이전에 물려 있었던 매물들을 이때 드디어 본전 구간 왔다. 비중 조금 정리를 하자.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들 대응을 좀 잡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정답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정답이 맞죠.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 단가 계속 이제 낮추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수익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그 다음에 돌파를 하는 거 아니면 한 템포 살짝 더 쉬어가는 골이 살짝 조금 깊을 수도 있고 살짝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하는 과정들을 보여줄 것인가 차트적인 흐름들로 그리고 기업성인 부분들, 애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확정이 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번 1분기가 LG전자가 왕이 될지 수익률 이제 좀 대형주들 치고 성장주들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이랑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대형주들 중에서 이 왕자를 좀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1분기에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인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저만의 그런 관점, 개인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저 텔레그램 방에 구독자 방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리송하단 말이죠. 반등이 좀 나와줄지 올라갈지 아리송한데 시장이 개선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돌파는 못할 것 같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방어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종목들을 막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혹시라도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메인에 오시면은 들어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도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